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시장이 상승세는 분명하게 맞는데요. 오늘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2130포인트대죠. 약 0.52%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기관애들 뒷북 치고 있습니다. 2750억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00억 그리고 100억대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금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보다는 하락을 하는 종목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승이 약간 많은 그런 흐름들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업종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약한 모습들에 보이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 쪽 섹터와 종이 목재 쪽이죠. 종이 목재 쪽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저PBR 종목군들. 화학 섹터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증권 쪽 섹터가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운수 창고와 운수 장비 쪽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주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죠. 증권업 쪽이 금일은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락을 해주는 대신에 이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의약 쪽, 의약품 쪽하고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은행 쪽, 이쪽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수 섹터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제약 쪽과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섬유 의복 이런 쪽과 더불어서 유통업 쪽도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수혜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주도 섹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누차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다. 오늘 뭐 거래소 시장은 경기 민감주는 조정을 받는 대신에 내수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550억대 그리고 45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만 1,100억대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죠. 역시 개인들 돈 많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을 해주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먼저 방송 서비스 쪽과 컴퓨터 서비스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고요. 네, 유통업종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쪽도 종이 목재 쪽과 정보기기 쪽은 약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조정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에 있는 다음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컴투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5%대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위와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와 동서, 파라다이스, CJ ENM, 메디톡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셀트리온의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죠.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것보다도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2포인트 가까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침마다 최근에 이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제약주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요커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약을 좀 싹쓸이해 간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제약주의 그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 오늘도 그렇고요. 광동제약 이거 비타500 때문입니까? 결국은 계속 좀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주의 제약 섹터의 강한 상승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3D 프린팅 관련주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3D 프린팅 관련주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최근에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STI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스맥이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17%까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하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건전한 조정은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파버나인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지를 계속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 신문과 그리고 외신을 읽어드리면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시청하셔서요. 단기적인 매매도 결국은 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 주식시장은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자꾸 차트로 이해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산업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신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엔터를 매수를 하셨어요. 69,3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NHN엔터가 유상증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힘없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도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엔터주들, NHN엔터 같은 경우는 크게 본다라면 이 63,000원에서 90,000원대, 91,000원짜리대죠.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죠. 66,000원. 67,000원 정도입니다. 67,000원부터 63,000원짜리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종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 76,000원에서 7,000원대 자리가 1차적으로 걸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엔 15%의 비중에 69,300원이시기 때문에 일단 7만원 위에서는 종목을 한번 바꿔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유언컴텍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5,46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를 물어보셨는데 전망을 부탁한다고 680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언컴텍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항대에서 또 밀려 내려온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6,700원대의 저항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차트상으로 봐도 이 저항대 부분은 명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의 저항대가 존재를 했었죠. 이걸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다시 꺾여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적인 기대감에서 유언컴텍이라는 회사는 우리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보면 힌지라고 있어요. 이래 접히는 부분이죠. 여기 힌지라는 부분인데, 이 힌지 부분을 생산한대요. 근데, 지금 피처폰이 많이 팔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폴더식 피처폰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까지만 해도 이 힌지 부분,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힌지가 거의 없는, PC에서도, 거의 타블릿 PC 위주이기 때문에 이 힌지라는 부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성장성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014년도 줄곧 하락을 했고, 결과 2015년도 너무 하락폭이 깊다 보니까 이 바닥권역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왔습니다. 여기죠, 바로. 여기가 바닥권역이라는 거는 차트상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2,700원대가요. 여기서는 바닥권역이 왔고,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거의 2배 이상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4,600원대까지 지지선을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면 다시 한번 이 추가적으로 하락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저는 근데 여기 반등을 주더라도 결국은 100원대 정도의 반등이 상승의 제한적 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6,100원 가까이 오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JW 중해신약을 매수를 하셨네요. 6,6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JW 중해신약,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줬다가 지금 현재 음봉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대의 상황,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JW 중해시장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그룹사들이죠. 중해제약이라든가 아니면 JW 홀딩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장중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중해신약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결국엔, JW 홀딩스나 아니면 중해제약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중해신약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매수 단가가 6,600원이에요. 매수 단가 6,600원이면 단기적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잡으셨다면,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좀 챙겨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좀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건선치료제가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좀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외 쪽에 수액 플랜트 쪽이나 이런 분들 사우디에서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가시성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21선을 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익절 처리를 해 주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좀 잠시만요. 고려아연을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8466님, 26만 9천 원에 10% 오늘 매도할까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고려아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일단 원자재 가격에 하락이 있어요. 원자재 쪽에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이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근데 고려아연은요, 이 가격대가 늘 저항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살펴보시면 요 위로는 전부 오버슈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가격대를 차트상 한번 꺼볼게요. 자, 얼마인가 하면 44만 9천 원, 즉 45만 원 부분입니다. 지금 가격대인데 여기서는 늘 저항이 어떤 존재를 했어요. 이미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늘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저항대가 있다라면 이것은 일단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으세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다 올라 있는 종목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한들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 어려운 종목이라면 여기서 많이 올라봤자 5%, 10%라면 차라리 추가적으로 또 훨씬 더 상승률이 큰 종목들을 미리 지금 고려아연처럼 포진해 계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시고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어요. 67만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이버가 올 초 접어들면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올해 시작해서 77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60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뭐 70만원대 자리겠죠? 70만원대 자리대가 어느 정도 이 저항 라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는 7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은행, 핀테크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5월 달에 인터넷은행 비대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좀 실시를 하게 된다라면 SNS 이 부분들 지금 어느 정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용 사업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카카오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주총회 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전자은행에 대한 부분들 추가 사업 목적 추가란 반면에 네이버는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최대 수혜주는 아마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사실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거라는 거. 그럼 결국엔 70만원 정도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올라섰을 때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현, 매수가 3,030원에 10%라고 얘기하셨어요. 대현, 좀 높게 들어가셨네요. 그죠? 대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700원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2,100원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섬유의복 업황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현보다는 저희가 잡아드렸던 종목이 방림이었어요. 이 방림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방림이 저희가 최초 말씀드렸던 구간이 17,000원 부근이 17,000원, 18,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제 3만을 넘어가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신원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신원도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조정이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조정이 들어왔고 최근에 다시 급등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섬유의보 쪽에 TK케미칼 다시 한번 볼게요. TK케미칼조차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섬유의복 업황은 아직까지는 추세상 굉장히 강한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섬유의복 업황이 왜 이렇게 좋으냐? 자, 외국에다가 어떤 근거지를 뒀습니다. 공장을. 지금 대다수의 이 TK케미칼이라든가 방림 이런 회사들은 베트남 쪽에 근거기지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싼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인력으로 해서 고가의 브랜드 의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유명 해외 브랜드들도 메이드 인 비에트남, 즉 베트남 쪽에 의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들이 수익성이 분명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섬유의복 업황은 계속
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여는요, 여기서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2,800원대를 2,85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유의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2,900원을 깨고 내려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대 영역인 3,8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325원이고요.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사셨을 겁니다. 이 종목. 그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은 괜찮으나 단기순이익은 좀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곡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성 OMB 같은 종목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구간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뜩이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장기동 평균선에 위에 안착을 해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241선이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400원대, 단기적으로 1,400원대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을 물어보셨네요. 47,600원에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윳돈이라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0507님 들고 가십시오. 일단 한전기술이요. 최근까지 보면 뭐 저희가 추천드리는 편은 없습니다만 이게 지지대가 명확합니다. 그죠? 늘 이 구간에서의 강한 슈팅이 다시 재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이게 왜 그럼 안 오르고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추세적 아직 하락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연하게 이 지지선과 추세적 하락선이 맞부딪히는 시점인데, 이것이 언제쯤 될 거냐고 대강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연말쯤이나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연말쯤이 돼야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한데, 그 연말쯤 되기 전에라도 요 구간이죠. 56,000원 이상이 올라오면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아직도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희한하게 이 추세선상을 극복을 못하고 있죠. 추세적 하락선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은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거의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 추세선상에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56,000원 선이 오면 반드시 매도 전략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을 매수하셨네요. 16만 1,0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제일모직을 한번 봅시다. 전날 제일모직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16만 1,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 어제 특히나 움직였던 부분들이 루머가 좀 돌았어요. 시장에 좀 루머가 돌았던 부분들이 이건희 회장의 이 건강 회복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건강 악화설이 좀 다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루머로 좀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삼성그룹주 자체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보신다라면 일단 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15만원 권역, 15만원 이하 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추가 매수 포인트는 15만원 이하권역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예병근 전문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17,800원까지 좀 더 보라고 하셨는데 더 욕심내면 안 될까요? 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요, 지금 지금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셔도 욕심은 어디까지 욕심일 뿐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교체 종목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성을 두고 담보를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가자니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실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목이 뭐 있을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욕심은 욕심일 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예상 종합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141선. 예, 코스피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그죠? 21포인트 가까이 오른 2140선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 박스권 돌파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얘기, 바로 이런 정면에서 얘기 드린 거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신문 강좌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가 체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 낙관적 관점 유지해요. 이 장을 끌어올린 것은 결국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 유럽계 자금으로 보이는 그 외국인 계속 수급적으로 들어오는가? 그렇다면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오늘도 여전히 상방향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올랐네요. 2% 가까이 상승을 이루면서 시장의 상승 요인을 만들어냈고요. 현대차, 제가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 얘기 드렸는데 현대차 진짜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오르지를 못하는 모습들. SK하이닉스는 이제 또다시 반등선 영역에 오면서 45,000원 부근에 안착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죠. 한국전력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대모비스, 오늘 아침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죠. 결과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들 여러분들 보셨다면 현대모비스가 오늘 소폭 상승하는 거, 글로비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K텔레콤이 오늘 반등세에 와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이 전일 이어서 삼성 SDS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들, 그 얘기들과 더불어서 상승의 지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하고 또 더 있죠. 삼성물산도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레듀, 이 종목도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0포인트죠. 7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3포인트 정도 모자란, 약 3포인트가, 약간, 모자란, 그게 이제 700포인트까지의 안착 여부가 중요한데,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포인트 지수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특히 수급이 강했던, 그러니까 실적주죠. 성장주들이 조금 오히려 빠지는 반면에, 지금 개별 테마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점들도 바로 이 수급상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올라도 되는 종목인가 저희가 늘 생각해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카카오 충분히 오름나는 이유 있습니다. 동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파라다이스도 역시 기술적 반등 영역이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CJ ENM 당연히 문화 콘텐츠 관련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문화 콘텐츠 관련 쪽으로 레드로버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문화 콘텐츠 관련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또 강조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강한 강세장을 만들어냈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7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한 수급의 장 결과적으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이 풍부한 글로벌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한 낙관적 관점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시장 마감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주시죠. 네, 거래소 시장은 0.94%죠. 상승한 2139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 힘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거래소는 지수 상승까지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섹터들이 왜 나왔냐면 바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고,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거겠죠.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었던 증권업종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그런 가능성, 즉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를 나오면서 지수에 대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56% 좀 상승 마무리가 됐죠. 698.31포인트.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 섹터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죠. 오늘은 셀트리온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쪽의 섹터들, 다음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동서,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계속 여러분들 관심 두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여러분들 왜 자꾸 저희가 해답 찾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명확히 나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순례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유주 쪽은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유주는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었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요,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 즉 결과적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시장은요, 이 증시큐 여보세를 통해서 해안들을 잡아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효성요. 효성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97,500원인데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20%? 예. 그런데 실적도 괜찮고 한데 지금 올해는 실적이 괜찮습니까? 일단 진짜 잘 버티셨네요, 어머니. 손해보고 못 팔아서 버틴 거죠. 매일 이게 시장을 지켜보시지는 않으셨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지켜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또 많이 올라갔는데 또 막 내려가대요. 네, 일단 나는 효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화학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화학주, 이 섬유라든가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원유를 원료로 좀 쓰이잖아요. 근데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원재료도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확 탈바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호재로 둔갑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예.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5% 정도 뭐 그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다만 여기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효성이 화학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5년 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예. 은행 이자는 좀 뽑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5년? 그러고 싶죠. 그죠? 예. 일단은 많이 예. 올라가 있어서 오늘 한 10만원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가 될 것 같아요. 10만 대가요. 네, 10만원 자리대가. 예. 그럼 그 10만원 자리대를 찍고 나게 되면 조금 조정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전략은요, 지금 약간 수익권역이세요. 그죠? 약간 예. 수익권역이 안 되네요. 조금, 수수료를 조금. 보게 된다라면. 예. 오늘 수익은 조금 올라갔는데. 네. 좀 그러면은, 내려갔죠. 일단은, 효성의 실적은 아무래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만약에 좀 이걸 팔고서 다시 잡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 한 10만원권역에서 좀 매도를 하셨다가, 예. 9만원 이하권역으로, 예. 9만원 이하권역으로 좀 받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10만 원권 되면은 네네. 매도했다가 네. 다시 9만 원대에서 9만 원 미만 내려가면 다시 그렇죠. 매수하라고요. 네, 10만원 위에서는 좀 줄여주시고, 9만원 이하권역에서는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니 내려가는 이유는 뭐 기관에서 많이 팔았습니까?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줬어요.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많이 매수를 해줬으니까 예. 수급적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그럼 좀 더 버텨야지. 5년 버티는데 조금은 따먹고 나와야지. 예, 조금만 더 수익 내보세요, 한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J 시푸드입니다. 예, 매수가는 얼마세요? 2,780원에 20%입니다. 2,780원에 2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목표가가 좀 궁금합니다. 목표가요? 예.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예. 수익이 크게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자, 요 종목, 지금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주봉을 살펴보는 이유가 저항대 부분에서의 흐름들, 그러니까 박스권 형태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금 2012년부터 2013, 2014년 동안 어디서 묶여 있느냐 하면 3,000원대하고 지금 2,300원대 묶여 있었어요. 그죠? 요사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 어때요? 약간 수반이 좀 됐죠. 그러면서 박스권 일단 위쪽으로 돌파는 시켜놨는데 이걸 지금 돌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또 3,300원대에서 또 밀렸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야,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3,300원대에서 그럼 밀려 내려오면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들고 가야 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거래량이 확 수반이 안 됐죠.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교체 매매가 아니란 얘기, 손바뀜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밀고 내려온다는 게 첫 번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CJ 시푸드.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시푸드가 결국은 해산물 음식 쪽이잖아요. 그죠? 예. 사조 쪽에 좀 보겠어요. 사조 산업. 사조 산업 보면 최근에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이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이게 사조 산업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이쪽 해산물 쪽인데, 이건 급등세가 나오는데 왜 CJ 시푸드는 왜, 지금 안 올라올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사조 쪽은 현대 부지를 팔았어요. 현대차가 지금 찾는 부지, 그 근처에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땅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CJ 시푸드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음식료, 해산물 음식 쪽에 호황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매도 구간이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 더 많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본들 3,300원이 다예요. 그죠? 그렇다면 굳이 이걸 더 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이걸 팔고 교체 매매를 하는 게 확률상 더 나은 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삼성전자요. 삼형전자요. 예,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14,000원인데요. 14,000원이요. 예, 네.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네.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좀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아,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그럼 만약에요, 예, 매수가까지 밀린다라면, 예. 팔고서 다시 사실래요? 아니면 비중을 더 늘리실래요? 제 생각은 회사를 아주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네네. 예, 모르니까 매수가까지 밀린다면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자, 일단 삼형전자 같은 경우는 콘덴서 부품을 좀 만들고 있죠? 예, 예. 이 콘덴서 시장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약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눈부시게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 그렇지만 적자를 내진 않고 있고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유보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한국단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한국단자라는 기업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예. 근데 다시 삼형전자로 돌아가게 되면 예, 삼형전자가 현금 보유가 많습니다. 이 기업에. 그러니까 재무가 예. 상당히 우량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지금 이 기업이 주당, 즉 이제 청산을 해버린다라 그러면 주당 22,000원짜리예요. 주식이. 예, 근데 현금성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자산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삼형전자도 지금 구간은 눌림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이 정고점이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게 17,000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요 자리 때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예. 매도를 하신다면 17,000원 위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라고 하게 된다면 오늘 저점 자리대가 21선 정도 한 15,000원 정도가 되죠? 예, 예. 그 자리대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14,5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눌림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 예. 무슨 예.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리노스입니다. 리노스요? 네.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그죠? 예, 그러네요. 예. 매수가는 얼마나 하세요? 3,215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비중을 치러야 제대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 리노스 같은 경우는 국가 재난망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걸 강조드리면서 아마 매수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걸 예. 가장 강하게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래서 예. 전에 한번 또 한번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정지원 멘토 가족분 중에 이거 비중 100% 들어가신 분들이 애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토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리노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냥 가지고 가세요. 괜찮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 앞자리 숫자는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 내려가는 것보다도 올라갈 때가 더 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 정고점 자리대가 작년에 3,900원대예요. 거의 4,000원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급도 괜찮죠, 오늘? 예, 오늘 좀 네. 수급이 오랜만에 좀 터진 것 같아요. 네,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리노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키플링 압니다. 가방도 세 팔고 가지나 하고 있고, 있대요. 그죠? 예. 가방도 팔고 있고 자회사가 바이오 쪽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리노스에서 알려지진 않았어요, 시장에 대해서. 예. 그럼 그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날아가고 있죠? 예. 그러한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고점 자리 때는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4,0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절반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예. 네, 그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21선 깨질 때까지. 그럼 뭐 정확한 무슨 저것도 없네요. 목표가도 없네요.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4,300원짜리대가 기술적인 목표가예요. 예. 네, 1차적인 목표가가 그 4,3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연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기본적 분석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눈부시게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예. 뭔가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모멘텀이 있거든요. 재난구 그런 부분 시스템이라든가 네.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접목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목표가를 보게 된다라면 4,200원, 4,300원 정도로 놓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했다고 10,000원 딱 찍고 죽어 내려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상 그래요. 몇 배를 더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거든요. 네. 결국은 사주는 사람이 많다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영역이 제일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가족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받으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고요. 네. 19,000원. 19,000원이요? 19,000원. 네, 19,000원.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앞으로 실적이 제한적해가지고. 실적이 좋다. 예, 앞으로. 앞으로.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가 됐던 게 이 플렉서블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망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 한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네. 37억이었는데 100억대 정도, 당기순이익도 38억에서 한 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3분기 때, 4분기 때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잠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나노 신소재는 박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단짜리 때가 23,000원, 하단짜리 때가 14,000원. 근데 이제 중간 가격대인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쉬지 않고 강연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 혼자 살짝 보내더니, 자, 이번엔, 본인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리노스 같은 종목, 강연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8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정면에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고맙습니다. 자, 계속 추가적인 상승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